창원시가 소상공인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배달앱 누비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합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열리는 소싸움 대회를 두고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뉩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오태환 의령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밀양시가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밀양의 귀농정책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배달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라면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창원시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배달앱 누비고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가맹점을 늘리고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배달 음식점. 이곳은 민간 배달앱과 함께 공공형 배달앱인 창원 누비고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월등하게 저렴한 수수료 때문입니다. 민간 배달앱의 경우 한 건당 최대 15%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누비고는 수수료가 2%에 불과합니다.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니 가게에서는 공공배달앱 사용을 부탁하는 글을 적은 일회용 젓가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진짜 진정한 우리의 어플 같아서 그래서 저도 그냥 동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제작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누비고는 적은 수수료만 내면 별도의 입점비와 광고비를 받지 않습니다. 또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가 가능해 10%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을 위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인지도도 올려야 합니다. 현재 1위 민간 배달앱의 창원 지역 가맹점 수는 9천여 개인데 누비고는 2,200여 개에 불과합니다. 또 불안정했던 앱 서비스 운영도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 기간 고객 주문이 누락되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해 앱 출시가 5개월 이상 미뤄졌습니다. 이에 개발업체는 지적받았던 오류 문제는 보완을 마쳤고 더 나은 앱 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류 또는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쓸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성숙되고 고도화된 작업을 거쳐서 곧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도 홍보와 지원으로 누비고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창원 민간 협력 배달앱 누비고가 활성화되면 배달앱 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민간 배달앱의 독점을 막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등장한 창원 누비고. 낮은 인지도와 가맹점들의 외면으로 운영을 중단한 배달올 거제의 실패를 거울 삼아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올해 분양을 앞둔 전국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약 12만 8천 가구입니다. 지난해보다 71%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난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이 분양 물량 증가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축소, 또 실거주 의무 해제,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로 하여금 분양에 나서게 한 동력이 된 거죠.
노후 주거 지역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재개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만 5천 가구가 넘는 물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물량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민속 경기인 소싸움 대회는 경상북도 청도와 전라북도 정읍시 등 전국 11곳에서 열립니다. 해마다 소싸움 대회 개최를 두고 전통 문화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동물 보호를 위해 법을 바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을 여론은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싸움소들이 서로 뿔을 맞대고 힘을 겨룹니다. 뿔과 소 머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소싸움을 보러 온 사람들은 관중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부 시민은 소싸움 대회를 민족 고유 경기로 보고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통으로 전통 소싸움이라고 다 보던 건데 하던 건데 한번 봤으면 싶은 그런 심중인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텔레비에 봐도 보면 신기하거든. 우리 한국 전통 문화 거슬이니까 난 좋겠습니까? 그 지키니까. 이 동물 학대라고 할 수 있는가? 안 되지. 소싸움을 전통으로 보고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정도고 가서도 봤고 자주 봤는데 그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한대요. 그게 싸우다가 피도 흘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면 가족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저는 좋아 안 하는데. 사람도 사람끼리 싸움 붙이면 다치는데 동물이라고 다를까 싶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소싸움 대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제적 효과를 놓고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는 소싸움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통 민속 축제를 통해서 도시민을 농촌으로 관광 오게 할 수 있는 정주의 인구를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면 경제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정읍에서 소싸움 대회가 치러졌지만 그것이 정읍 경제에 순기능을 했다라는 어떠한 실질적인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싸움 대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암암리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도박을 통해서 지역사회 경제를 윤택하게 한다?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소싸움 대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녹색당과 시민단체는 동물보호법의 소싸움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소싸움 대회는 올해부터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앞으로 소싸움 대회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나는 퇴직하고 귀농이나 하련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역을 선택하기 전 고민되는 부분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밀양시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귀농 기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밀양시 농업정책과 윤태현 계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밀양시 농업정책과 귀농기촌 담당 윤태현입니다. 네, 먼저 맞춤형 귀농 기촌 정책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농기촌을 정주 의향 단계, 이주 준비 단계, 이주 실행 단계, 이주 정착 단계의 4단계로 나누어서 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네, 밀양형 귀농 기촌 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역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밀양시는 최적의 유치적 조건과 귀농기촌 정책, 전입시책 등을 통해 귀농기촌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도에는 21년도에 비해 약 1,000명 이상의 귀농기촌 인구가 늘었고
올해도 2,000명 이상의 귀농귀촌 인구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장님이 보시기엔 밀양만의 귀농 귀촌 정책, 어떤 부분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밀양시는 인근 대도시와 가깝고 살기 좋아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농가별 농업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4배 가까이가 높습니다. 밀양시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과 시에서 추진하는 단계별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밀양으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어 귀농귀촌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귀농 귀촌 시 지역민들과 잘 융화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방하고 또 해결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는 귀농귀촌인과 원지역민의 융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지원 사업으로 융화교육을 통해 시행을 하고 있고, 시비를 투입한 귀농귀촌 정착 및 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환영회나 간담회를 열어 서로의 인식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은 시작도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 초청 행사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귀농귀촌의 첫 발걸음을 돕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 밖에도 귀농귀촌 정착 TF팀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귀농 귀촌을 꿈꾸고 계신 분들께 귀농 귀촌 지역으로 밀양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 한 말씀 해주시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 스마트 6차 농업수도 밀양으로 오셔서 귀농귀촌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밀양은 농업,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남권 허브 도시입니다. 귀농귀촌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밀양시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밀양시 농업정책과 윤태현 계장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오태환 의령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날 검사 측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1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5일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난해 검찰은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17일 새벽 0시 40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의 한 부두에 정박 중이던 바지선의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바지선 세척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고성군이 1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등 지진 피해 지역에 써달라며 직원들이 모금한 특별성금 683만 원을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현장에 구호품 구입과 구조활동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 대학들이 속속 학위 수여식을 여는 가운데 17일 창원학교와 인제대학교, 경남대학교의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창원대는 이호영 총장과 동문 졸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2023년 2월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 창원대는 학사 1,350명, 석사 194명, 박사 41명 등 총 1,585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인제대는 김해 캠퍼스 장영실관 대강당에서 제39회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 학사 1,740명과 석사 160명, 박사 38명 등 1,938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